희미한 새벽빛이 낡은 면목동 주택들의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햇살은 낡은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깊게 패인 주름살이 가득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김 할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지난 수십 년간 홀로 살아온 단칸방, 고작 10여 평 남짓한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김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팔로 바닥을 짚었다. 늙고 약해진 두 다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자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는 침대 옆에 닳고 낡은 지팡이를 집어 천천히 일어섰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할머니는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 애썼다. 뒤뚱거리며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물을 끓여 차를 우릴 준비를 했다. 수년간 매일 아침 이어온 습관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할머니를 깨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활력소였다. 물이 끓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낡은 찹주전자에 물을 따랐다. 찻잎의 은은한 향이 작은 부엌 가득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와 낡은 의자에 앉았다. 점차 활기를 띠는 작은 동네 길을 바라보았다.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둘씩 지나가고,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눈으로 좇았다. 그때 할머니는 길 건너편 인도에서 힘없이 걷고 있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에게 눈길이 갔다. 아이는 매우 지쳐 보였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슬픔에 잠긴 듯한 아이의 눈과 퀭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왜 저 어린아이가 저토록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다. 할머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얘야. 할머니는 아이를 향해 불렀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이리 오렴. 할미가 뭐 좀 줄게. 할머니는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춤거리며 길을 건너 김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배고프니? 할미가 빵이 좀 있는데 먹을래?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조금 눅눅해진 빵 봉지를 꺼내 들었다. 아이는 빵 봉지를 바라봤고 이어서 김할머니의 따뜻한 얼굴을 쳐다봤다. 아이의 두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저 돈이 없는데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미가 주는 거란다. 돈은 안 받아. 어서 가져다 먹으렴.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감히 손을 뻗지 못했다. 김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빵 봉지를 건네며 괜찮다. 얘야. 내가 힘들어 보이니 뭐라도 좀 먹으면 힘이 날 거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빵 봉지를 받아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김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만에, 얘야. 어서 먹고 왜 이렇게 아침 일찍 혼자 돌아다니는지 할미한테 이야기해 주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빵 봉지를 열어 먹기 시작했다. 배가 몹시 고팠는지 빵을 정말 빠르게 먹어 치웠다. 순식간에 빵 봉지는 깨끗하게 비워졌다. 김할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을지 생각했다. 빵을 다 먹은 아이는 김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눈은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저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김할머니는 놀라 왜 그랬니? 너희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채로 부모님은 없어요. 저는 고향원에 살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김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쩌다 고향원을 나왔니? 거기 생활이 힘들었던 거니? 라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를 때리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켜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이제 울지 마렴. 할미가 이해한단다. 할미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 가겠니? 아이는 빨개진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며 할머니? 저를 다시 고향원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죠? 라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안 그런다. 어서 할미 집에 가서 좀 쉬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고 포근했다. 할머니는 아이를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침대로 데려가 잠시만 쉬렴. 할미가 죽을 끓여다 줄게요라고 말했다. 아이는 순순히 침대에 누웠다.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김할머니는 아이의 퀭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죽을 끓이는 동안 김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는 왜 어린아이가 저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던 때를 떠올렸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서 가정을 꾸렸는데 왜 이런 불행한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일까? 죽이 다 끓자 할머니는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다.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다. 얘야, 죽 식기 전에 일어나서 먹으렴. 아이는 눈을 떴고 잠시 동안 겁에 질린 듯했지만 김할머니를 보자 안도한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건네주며 어서 먹으렴. 다 먹고 나서 할미한테 내 이야기를 해주렴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김할머니는 옆에 앉아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아이가 죽을 다 먹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물었다. 내 이름은 뭐니? 몇 살이니? 네, 제 이름은 민이고 올해 10살이에요. 아이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이라고. 할미한테 왜 고향원에서 지내게 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다. 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슬픈 목소리로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고향원 앞에 버려졌대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김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불쌍한 것. 그럼 고향원에서 널 어떻게 대했니? 라고 물었다. 민이는 고향원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이는 영양가 없는 식단, 학교에 가는 대신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매로 맞았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김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슬프고 화가 났다. 그럼 내가 도망치기로 결정한 거니? 할머니는 민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어요. 오라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나이에 혼자 밖에서 지내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니? 라고 물었다. 민희는 고개를 숙이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라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 할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민희는 눈이 커다랗게 뜨고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정말 저를 여기서 지내게 해주신다고요? 김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여기서 지내렴. 할미는 혼자 살아서 너랑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민희는 김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집은 작고 생활은 어려웠지만 민희에게는 여기가 천국과 같았다. 김할머니는 민희를 가능한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희에게 죽을 끓여주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민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점차 마음을 열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김할머니는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민희까지 함께 살게 되자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했지만 민희만은 굶기지 않았다. 종종 자신의 몫을 줄여서 민희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곤 했다. 어느 날 민희는 집을 청소하다가 김할머니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민희는 그 안에 많은 상장, 인증서,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민희는 김할머니에게 상자를 보여주며 물었다. 김할머니는 상자를 바라보며 아득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상자를 열어보며 한 장 한 장 사진과 상장을 꺼내보았다. 이건 할미가 젊었을 때 추억들이란다. 민희는 사진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진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맞아요. 아이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건 할미가 젊었을 때 모습이란다. 할미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단다. 민희는 깜짝 놀라며 정말요. 할머니가 간호사였어요. 왜 저에게 말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게 되었으니 할미가 이야기해주마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뛰어난 간호사였고 큰 병원에서 일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 전체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고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으며 많은 가족들에게 감사를 받았다.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민희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채 물었다. 김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할미에게 사고가 있었단다. 어느 날 밤 아픈 아이를 구하러 급하게 달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졌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민희는 김할머니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발목에 큰 흉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민희는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슬프셨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 할머니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매우 슬펐지. 하지만 곧 생각했단다. 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미니는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이 붉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김 할머니는 미니를 안아주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할머니에 대해 나쁜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냥 가난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김 할머니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괜찮단다. 할미는 내 마음 다 안단다. 할미는 널 절대 나무라지 않을 거야. 미니는 눈물이 그렁거린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저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절 도와주셨듯이요. 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감동에 벅차올라 미소 지었다. 할미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미니야, 너는 아주 착한 아이니까 기회만 있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미니는 김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미니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며 집안일을 도왔고, 김 할머니는 미니에게 의학에 대한 많은 것과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김 할머니는 미니의 미래를 걱정했다. 할머니는 미니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니는 학교에 가야 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아야 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오래된 친구인 박 할머니를 만났다. 박 할머니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박 할머니에게 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김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체에서 미니 같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미니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기뻐하며 정말이니? 그럼 정말 좋겠구나. 하지만 미니가 나를 떠나야 하는 거니? 라고 물었다. 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저희는 미니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미니를 보살필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안심하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얘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미니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무척 기뻐했다. 아이는 김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김 할머니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할미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바랄 뿐이란다. 미니야, 할미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 이후로 김 할머니와 미니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미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니는 공부를 매우 잘했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 김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미니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 세월이 흘러 미니는 훌륭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민희는 옛날 김 할머니처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 할머니는 민희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민희가 의대 마지막 학년을 다닐 때, 김 할머니는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민희는 재빨리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할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희는 김 할머니를 안고 울먹였다. 할머니, 절 떠나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김 할머니는 힘없이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미도 안단다. 하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할미는 후회 없이 살았단다. 할미는 내가 자신의 길을 계속가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약속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희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주워 키웠던 어린아이가 훌륭한 청년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민희는 침대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민희를 바라봤다. 민희야, 할미는 널 만난 것이 정말 행복했단다. 넌 할미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지. 할미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꼭 기억하렴. 할미는 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비록 이 세상에 없더라도. 민희는 울먹이며 할머니, 약속해요. 잘 살고.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우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 미소를 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희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비록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년 후, 큰 병원에서 젊은 의사가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의사는 바로 민희였다. 이제 그는 훌륭한 수학과 의사가 되어 있었고, 항상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희는 사진을 볼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민희가 아이를 진료하고 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민희를 자세히 쳐다보며 의사 선생님, 혹시 김 할머니가 주워 키운 아이가 맞으시죠? 라고 물었다. 민희는 놀라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남자는 미소 지으며 저는 김 할머니의 옛날 이웃입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을 집에 데려오던 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난한 노파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 할머니는 그냥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민희는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신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군요. 김 할머니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민희는 시간을 내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희는 그동안 몰랐던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선생님을 위해 결혼 반지까지 파셨어요. 그 반지는 남편분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말이죠.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를 돕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민희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종종 식사를 거르시며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적게 먹어도 괜찮지만, 선생님은 잘하는 아이라서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남자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민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희는 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했던 사랑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가 돌아간 후 민희는 혼자 진료실에 앉아 책상 위에 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의 희생을 다 알지 못했네요. 꼭 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희는 속삭였다. 그날부터 민희는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자선단체에 참여하여 외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펼쳤다. 또한 김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다. 재단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희가 김 할머니에게 받았던 것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매년 김 할머니의 제삿날에는 자선재단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민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희는 사랑과 인간적인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얘들아, 김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지라고 가르쳐 주셨단다. 할머니는 부유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지. 그건 바로 사랑과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란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경청하며 희망과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민희를 바라보았다. 자선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러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사랑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소녀 한 명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박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민희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 할머니가 자신에게 심어주었던 사랑의 씨앗이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모식이 끝나자 민희는 홀로 회의실에 걸려있는 김 할머니의 큰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민희는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자랑스러우세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그때 민희는 누군가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이 입양한 어린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민희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저를 입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 선생님과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민희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희는 이제 사랑의 순환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다. 김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작은 고아였던 자신은 이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병원을 떠날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김 할머니의 묘비 위에 놓여있던 꽃잎을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가 민희와 사랑을 이어갈 아이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사랑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김 할머니에게서 미니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에게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되었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숭고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